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연하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한때는 나만큼 남편 복 많은 여자가 있을까 하며 자부했던 적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친구분들이며 친척들한테 사위 자랑 꽤나 하셨었죠. 하지만 그놈의 실체를 알고 난 후로는 한동안 대인 기피증까지 걸리셨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속마음인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좋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뭔가 꿍꿍이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의 더러운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저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명 제 인생에서 정말 뺀쓸 수 없는 사람을 한 명 더 이야기해야겠네요. 그건 바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늘 붙어 다녔던 제 친구예요. 저랑 생각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저한테 소개시켜준 게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일단 연하남이라는 말에 저를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남편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딱히 잘난 거 하나 없는 저 하나만 바라봐주는 남편의 지속적인 구애에 감동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기 시작해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생각하는 것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거기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매너 있는 모습에 요즘 남자들처럼 허세도 없고 소탈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월급으로 벌어오는 게 실수령으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남편은 비록 기본 월급은 저보다 적지만 그래도 특근이랑 추가 근무까지 포함하면 저 이상으로 벌 때도 많아요. 신혼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월급보다 많이 가져오겠다고요. 실제로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만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러 그렇게까지 일을 하느냐며 뜯어말린 적도 있네요. 남편은 언젠가 우리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날 걸 대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아야 하지 않겠냐길래 사치 안 하고 허세 없이 열심히 살면서 우리 둘이 돈 모으는 걸로 의미가 있는 거지 굳이 몸갈아 가면서 일하는 건 반대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내심 벌써부터 미래를 준비하려는 남편의 마음가짐이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재촉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적어도 아파트 대출 받은 건 갚고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가 도움 일절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조금 늦게 가지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 이제 와보니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건 그야말로 천우신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여자들이 줄을 서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더 눈치를 못 챈 것도 있다고 봐요. 저나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둘이 벌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항상 있는 편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모두 적금을 하며 생활해도 충분했죠. 각자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줬어요.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악착같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분담해서 했고 식사 준비마저 돌아가며 했을 만큼 남편은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하나만큼은 잘 만났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자신을 익명의 제보자라고 전하면서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요즘 이상하지 않더냐 물어보는데 처음엔 불쾌했습니다. 무슨 용건인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전화해서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게 없냐니요.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해 그냥 끊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전화 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돌려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더군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했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면 어느 와이프가 믿겠습니까? 거기다 그냥 남편도 아니고 주위에서 결혼 잘했다는 칭찬이 자자한 남편인데 말이죠. 당연히 저는 증거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설마 이런 중요한 제보를 증거도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여자가 한다는 말이 제 남편 중요 부위에 점이 2개 붙어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존댓말까지 나오면서 최대한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근데 그 여자가 뒤이어 한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도 남편이랑 몇 번 따로 만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지 도대체 평온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여자는 저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기는 할 말 다 했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엔 그 여자가 제시한 증거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남편은 사타구니 안쪽에 콩알 만한 점이 2개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편한테는 컴플렉스라 목욕탕이나 대중사우나를 갈 때면 늘 그쪽에 패치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걸 안다는 건 뭐 말 안 해도 대충 상상이 가지 않겠어요? 거기다 저한테 저런 말을 해봤자 그 여자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최소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했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남편을 평상시처럼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 말만 믿고 섣부르게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며칠 동안 몰래 남편 폰이랑 노트북을 전부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상한 흔적이 없더군요.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 유일하게 남편의 행동 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다행히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하나만 물어보자고, 혹시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야근이랑 특근 수당을 연말에 몰아서 준다는 게 사실이냐 물어봤어요. 그 당시 남편은 갑자기 다시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수당만 따로 적립해서 연말에 준다고 하길래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수당만 따로 모아서 지급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제 질문에 그 여자가 마치 한심하다는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사회생활 안 해봤냐고요.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 땅에 어디 있겠냐며 수당은 변함없이 꼬박꼬박 그 달에 정산된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였죠. 남편은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특근을 한다 해놓고 그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심지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블랙박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집안일이 급해서 한 일주일 연월차 몰아서 좀 쓰겠다고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는데 미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척 나와서 찜질방을 갑니다. 거기서 대충 시간 때우다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쯤 남으면 남편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에 자리를 잡죠. 그리곤 남편을 따라다녔어요. 그나마 제가 운전을 어느 정도 해서 남편 차를 미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문제는 며칠이 지나도 남편에게 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는 점점 조바심이 나섰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게 시간만 버릴까 봐요. 물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그 여자의 말이 틀렸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근을 하지도 않는데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부터 남편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까지 수상한 점 투성이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기를 실제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날부터 다음날 야근을 해야 한다며 밑밥을 깔더군요. 근데 야근한다는 사람이 뭔가 들떠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다음날 저녁 야근을 한다던 남편은 드디어 정시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번화가 중심에 있는 모텔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2시간인가 기다리는 동안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네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랄까요? 현실감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보던 드라마 속의 어떤 캐릭터가 된 느낌이었죠. 그리고 남편 차가 나왔고
저는 다시 뒤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남편 차가 갑자기 도로 갓길에 서더니 웬 여자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남편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제 친구였던 거예요. 남편 차에서 다정하게 인사하며 내리는 친구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친구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내년인가 결혼한다며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바람을 피다니요. 그것도 친구한테 소개시켜준 남자와 말이에요. 아니 이럴 거면 자기들 둘이 결혼을 하던가 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랍니까? 아무튼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했죠. 일단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남은 건 증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결과 남편 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전 또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며 술자리를 만들었어요.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요즘 남편 말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 그랬죠. 얼마나 놀랬는지 제 친구 눈이 아주 튀어나오겠더라고요. 그때 친구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바람피는 남자의 부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딴 남자가 좋아졌다며 고백을 해왔을 때의 그 기분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저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졌겠죠. 아무튼 저는 작정하고 친구에게 술을 권했고 가뜩이나 술이 약한 저와 친구는 금방 취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저는 중간중간 화장실 가서 몇 번이고 오바이트를 하며 버텼기에 친구가 완전히 골아떨어졌을 때도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친구가 완전 맛이 갔을 때 저는 친구 휴대폰을 꺼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노다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카톡 대화 정리는 깔끔하게 해놨었지만 둘이서 찍은 사진들은 지워진 사진 복구해주는 어플을 이용해 전부 다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조리 제 폰으로 옮겨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때는 씁쓸한 마음보다는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핸드폰에는 남편과 제 친구의 수많은 불륜 흔적들이 가득히 있었는데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혼해주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비록 남편은 몸뚱이만 가지고 쫓겨나겠지만 그걸로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구의 결혼 상대자한테 이 모든 사실들을 털어놨습니다.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안 믿으려 애를 쓰다가 결국 증거 사진들을 보더니 분노에 가득 차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말이죠. 당장이라도 제 친구를 찾아가 요절을 내주겠다는 그 사람을 말리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고 그냥 우리끼리 작살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저만 믿고 맡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올해는 못 기다린다며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더군요. 며칠 후 이혼 소송장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저는 남편에게 임신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던 남편은 그래도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하더라고요. 아니 진심으로 기뻐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 졸랐죠. 주위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축하받고 싶다고요. 물론 음식 준비 같은 건 제가 할 거라고 하며 당신도 회사에서 친한 친구 몇 명 정도는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 친구한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친구는 묘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무튼 저는 저대로 중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정말 친한 애들로 4명 정도 불렀어요. 남편도 회사 사람 2명 초대했고 그렇게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사실 음식 준비할 것도 없는 게 전부 배달시켰습니다. 어차피 먹을 생각은 없었기에 아무 데서나 구색만 맞췄네요. 당연히 내 남편이랑 붙어 먹고 있는 그 친구도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남편은 막상 사람들이 전부 다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혼자 들떠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제 음식을 세팅하고 막 먹으려는 그때 마지막 초대 손님이 등장했죠. 바로 제 친구의 결혼 상대자인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미리 출력해둔 남편과 제 친구의 낯뜨거운 사진들을 뿌리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그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손에는 제 친구의 머리채를, 그리고 한 손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동에 놀란 친구들이며 남편 회사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길래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제 친구가 지금까지 무슨 짓들을 했는지 샅샅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말리기를 멈추더군요. 진짜 그날 남편은 피떡이 되도록 맞았어요. 그렇다고 안쓰럽거나 애잔한 마음 따위는 없었고요. 제 친구 역시 친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또 다른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에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개맞듯이 처맞는 남편을 보니까 그제서야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 모든 게 제가 꾸민 거냐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도 거짓말이라고 밝혔고요. 솔직히 남편을 속인 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와준 친구들한테 미안하면 미안했지. 남편한테 제가 미안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친구에겐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도 위자료는 쥐꼬리만큼 주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힌 것만 해도 충분한 벌이 될 테니까 말이죠. 결국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까지 떠안고 자기 집으로 쫓겨갔다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혼당하고 회사에서까지 소문이 퍼져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네요. 그런 짐승들한테 딱 어울리는 결말 아닌가요? 저는 현재 살고 있던 집은 급하게 부동산에 내놓고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충격이 크셨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할 만큼 믿고 아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그런 바람둥이가 또 있냐면서 분해하셨죠. 참고로 저한테 제보를 해준 그 여자는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걸고 넘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말로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나는 남편 복 있는 여자라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요. 앞으로 남자를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두 번, 세 번 검증하고 또 검증할 거예요. 이제는 쉽게 사람 안 믿으려고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용기 내라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